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미국의 반도체 부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업이 인텔입니다. 인텔은 미국 반도체의 대표 주자이고 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삼성전자나 TSMC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미국 기업입니다. 인텔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 인텔의 인수합병을 좌절시켰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를 둘러싼 게임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홍우입니다. 인텔이 중국의 규제 당국 승인 문제로 타워 세미컨덕터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인텔은 지난해 2월 54억 달러를 들여서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계약 시한까지 중국 반독점 당국이 인수 거래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결국 계약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타워 세미컨덕터라는 이름만 들으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사실 점유율만 따지고 보면 좀 미미합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물량의 60% 이상을 TSMC가 하고 있고 12%에서 13%가량을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데 이 타워 세미컨덕터의 점유율은 1%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타워 세미컨덕터는 이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강소기업입니다. 공장 역시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운드리 기업으로서 오랫동안 고객 서비스를 해온 노하우가 풍부합니다.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 또 빅테크와 팹리스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인텔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시너지를 낼 구석이 많은 기업인 셈입니다. 물론 인텔의 이 반도체 제국 건설에 있어서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 실패가 주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인텔은 향후 수년간 설비 투자 규모만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은 언제든지 다시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인텔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인수 실패가 갖는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이 표면적인 의미보다도 정치적인 함의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앞서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인수합병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90억 달러에 인수한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90조 원이 넘는 메가딜입니다. 실제 이 인수합병 건의 경우 클라우드 게임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적 지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인수를 흔쾌하게 승인을 했습니다. 자, 결국 이번에 인텔의 인수합병을 중국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것은 이 반독점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인수를 하는 회사가 인텔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인텔이 파운드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저지하려 할까요? 이것은 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정책의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넓게 보면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과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자, 지난 4월에 미국 의회 조사국은 미국의 반도체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요점은 한마디로 동아시아 공급망 의존, 즉 TSMC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핵심 군사용 반도체 제조까지 대만 기업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TSMC가 위치한 대만 지역이 지정학적 위험성이 크다는 것도 미국이 반도체 제조 부활 정책을 빠르게 밀어붙인 배경입니다. 자, 바이든 정부 들어서 실제로 TSMC나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지만 바이든 정부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미국 회사인 인텔의 파운드리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인텔은 이런 미국 정부의 염원을 발판 삼아 파운드리 부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IDM 2.0 전략을 발표하면서 파운드리 서비스를 출범시켰고요. 올해 4월에는 이 회사를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분할하는 내부 파운드리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도 하는 방식인데요. 파운드리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외부 고객사들의 우려를 덜겠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설비 투자도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인텔은 미국 내에서 애리조나와 오하이오에 거대한 팹을 짓고 있고요. 전 세계로 보면 폴란드, 독일, 이스라엘 등에 잇따라 신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 내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파운드리 물량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글로벌 확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가장 중요한 시장인 중국이 인텔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앞서 중국은 지난 5월에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자국의 사이버 보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제품 구매 중단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 역시 마이크론 반도체의 실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마이크론을 미국의 대표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키우려는 바이든 대통령에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 성격이 강합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괴롭힌다면 중국 역시 인텔과 마이크론의 정상적인 성장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중국은 과연 앞으로 인텔과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또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통제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번 인텔의 인수합병 승인 실패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소재로 찾아오겠습니다.